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공법 전체 통틀어서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 126페이지 맨 위에 정비사업 절차 있죠? 일단 이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제일 먼저 짜는 게 정비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짤까요? 10년 단위로. 타당성검토 있나요? 5년마다 그러죠? 정비 기본계획 짤 때는 주민공람 며칠 이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습이 좀 돼 와야 대화가 되고 허무한 걸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하려면 정비계획 짜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하기 위한 재건축 있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역 지정했다는 얘기는 안전진단 통과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재건축은 어차피 이 법의 본질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하려면 조합 설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 만들어서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거예요. 저 시행 인가를 받는다 저 말은 건축 허가 받는 겁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받고 저 관리처분계획대로 공사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한 대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청산 요 절차 법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순서죠. 요대로. 그래서 그대로 머리를 속에 넣어놔야 되고 그래서 저 주제별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일단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이 시기에 아주 기본적 개념 가지고 그 시기 하면 그렇고 정비사업 종류가 3개 있는 건 알죠?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막 정비 기반시설이 크게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 그렇게 나가면 무슨 사업? 주거 환경 개선. 그래 여러분 이제 대화를 좀 해보는 거예요. 저 27이라는 것은 문장 통째로 넣어놓고 개념 물어봤다는 얘기거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뭐 원칙인데 예외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있나요? 절대 없죠. 적어도 시장운수 등 LH공사 등밖에 나오면 안 돼요. 조합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2개 놓고 보면 저 중에 시설이 그럭저럭 양호하다라고 들어가면 무슨 사업일까? 재건축이죠. 30년 전에 아파트 지을 때 시설 다 갖췄으니까. 시설도 좀 열악하다. 그리고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재개발.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저 상업지역, 공업지역 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게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개념을 치밀하게 자꾸 연습해 놔야 되는 게 저 재개발 사업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이렇게. 야는 이제 주택을 지어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은 시설은 그럭저럭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밀집하고 있대요? 공동주택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이라는 얘기는 구분 건물 전여 부분을 가진 사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분리처분이 안 되잖아 이제. 그 말 이해가죠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처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속에는 재건축은 건축물 가진 사람이면 다 끝나잖아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 차이점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단 말 나왔잖아요. 따라서 공동주택 가진 사람은 즉 동시에 땅에 대한 소유권자 아니면 적어도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좀 대화를 좀 이렇게 대화 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 토지등기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가끔 툭툭툭툭 언급해요. 그 중에 저 주거 환경 적어 가지고는 뭐 특별히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 두 개 구분해야 되겠죠? 재개발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누굴 말한다고 지상권. 하다 임차권, 전세권자로 바꾸는데도 틀리는 그런 무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 한번 보셨어요? 그것 좀 보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 공법 선생님이 드라마 안 보는데 저거 좋아한다던데 같이 보면서 이렇게 중간에 광고 나면 얼른 채널 돌렸다가 다시 딱 맞춰 돌리고. 예? 그 보쌈 할 때 우리 애들 왔다 갔다 뭐 강아지도 왔다 갔다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저는. 독점을 하고. 허허 여러분들 뭐 어차피 일어나잖아요. 요새 점수도 안 나오는데 그런 거나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런 걸 좋아하냐면 저는 막 제가 안 보는 영화 있어요. 호러물, 납치하는 거, 유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 봅니다.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살인 막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안 봅니다. 그냥 잔잔하게 웃어주는 거 영화 그런 거 봐요.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걔 이름 뭐더라? 그래가지고 김태인지 걔가 나와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잔잔하네 재밌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지 막 사람 죽이고 유괴하고 막 피칠감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공포 영화 보질 않아요. 공포스럽지 짜증만 날라오니까 납치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허허 그걸 안 보셨단 말이에요. 지상권자를 임차권자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임차권은 채권자인데. 채권 맞죠? 물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는 포함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다른지 이해가 가요? 이게 눈빛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그냥 외워요, 그냥. 그래, 뭐. 여기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자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만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연변 사투리가 딱 나오잖아, 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 이거 독자적으로 시험 못 내죠. 이걸 독자적으로 지문 5개를 못 내고, 요 중에 써먹는 것은,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요 1번, 2번, 3번 있죠. 요 요건을 갖추면 4번까지. 요 중에 하나만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이거 어떻게 독자적으로 시험 냅니까? 그것도 애매합니다, 만들기가.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왜 정비 사업을 할 때 뭐 노후불량 건축 밀집한다, 과도하게 밀집한다라고 했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은 이제 요 중에 하나 갖추면 된다. 첫 번째 것은 써먹은 적이 있어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서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저건 뭐 틀리게 해봐야 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번 보세요.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최대한 몇 년까지 쓰려고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면 철거하는 게 낫겠죠. 보수 보강까지 해서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겠다. 그러면 몇 년까지 쓸 목적? 40년. 이거 뭐 30년, 20년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암기 안 해도 반복해서 계속 자주 본 사람이 장땡이라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자, 기반시설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섞어놨을 때 이런 거 틀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멍하게 넉나가서 풀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뭐 가끔 여러분 40문제 풀 때 멍할 때도 있긴 있죠. 뭐 대부분이 멍하는데 가끔 정신 차리는가? 그래서 가끔 멍할 때 있는데 그럴 땐 실수하기 좋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그 공동구, 저 말하는 저 공동구 있죠? 저 국토법상 그 공동구요. 왜 200만 초과하는 개발 사업할 때 공동구 설치하라며요. 그거 같은 거요, 같은 거. 그 다음에 녹지, 하청, 공원, 홍지, 광장 이런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 근데 이걸 딱 봐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봐도 성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주민들이 공동 이용시설, 그 다음에 단지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여기 지금 지문을 읽다가 책을 보다가 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LH하고 누굴 말한다고? 지방공사 말고 이상한 놈 집어넣어가지고 답 처리 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지방공사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지방공사. 지자체에서 만든 공기업. 자, 정관 등 속에서 조합이 만들면 정관이라는 얘기 했죠, 우리? 조합이 만들어지면 뭘 만들으라고? 정관. 그 다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하면 규약. 자, 그 다음 시장운수 등이 할 때는 시행규정. 이런 용어들이 달라요. 법적 성질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조합은 정관. 소유자들이 직접 한다 그러면 규약. 뭐 시장운수 등이 할 때는 시행규정이라고 법규범을 쓰는데 요즘 시장운수 등이라고 우리 책에 이제 앞으로 초지일관 나와요. 시장운수 등 속에는 누가 포함되냐? 세종시, 제주도, 시장운수, 구청장. 다 합쳐서 뭐라고? 시장운수 등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거 진짜 참 이런 걸 요걸 풀어서 물어보진 않는데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받고 시장운수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 시장운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게 저 128페이지에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거 나오죠? 그냥 일단 아직도 늦지 않고 시간이 많으니까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단어를 못 외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런 거 외우셔야 돼요. 용어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먼저 딱 짠다.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요 정비 기본계획을 짜면 거기에 맞춰서 정비계획이라는 걸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볼게요. 아무 맥 없이 공부하면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묻거나 정비계획의 내용을 물을 때 참 난감한 주제가 돼요. 그 무식하게 그 내용을 다 외우라 이 얘기거든, 사실은. 우리가 뭐 이런 행정계획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또. 그죠? 오늘 여기만 해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관,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계획들이 막 숱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 시원하게 답이 보이거든, 사실은. 정비, 이걸 조금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은데, 지면 관계상. 정비 기본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짠다. 그러면 둘 중에 뭘 먼저 짠다고요?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정비 계획 짜서 우리 머릿속에 정비 구역을 지정해요. 구역을 지정을 해야지 무슨 정비사업이란 걸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딱 있는데 이런 뭐 개념 정리 같은 걸 박스 처리해놓고 골라봐라. 그것은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난 주워 먹는 마음대로 핸들링 하는 주제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요런 단어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조금 반성하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 요 3개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을 표로 만들어서 다 배포했죠, 여러분. 한 장 줬죠? 화장실에도 붙어 있던데. 그러죠?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 걸 여러분한테 안 줬을 리가 있나? 어디서 돌아다니는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디 또 처박아 놨겠죠. 그죠? 지금 찾느라고 또 난리 났습니다. 뭐 숙제 검사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줘도 뭐 대충 버리고 다니세요. 6, 7, 8, 9 오늘 6월 7일이죠. 6월달 한다고 온전히 인정하다 6, 7, 8, 9, 10 5개월 조금 안 남았네요. 5개월. 지난 6개월 동안 뭐 별로 실력도 안 늘었는데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 대충 할 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게 매년 24,000명, 3,000명 되다가 작년에 13,000명으로 10,000명 줄여버렸잖아요. 10,000명 줄여버렸다니까요. 합계자를. 그러니까 작년에 1차 합격한 사람이 26,000명 됐는데 1차 합격해가지고 2차만 한 사람 중에 된 사람이 한 6,000, 7,000, 7,000밖에 없어요. 다 떨어져서 다. 대충 하느라고. 나 2차만 하니까. 대충 했겠지, 대충.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거기 어디서? 공법에서. 공법? 중개사법은 암만 어렵게 나와도 풀거든, 문제를.
공법은 암만 어렵게 내면 암만 해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는 문제는 완벽하게 외워버려야 돼요. 자, 세계 사업을 할 때 구역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구역의 면적이나 뭐 명칭이나 뭐 사업 같은 거라는 내용은 이 기본 계획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내용 들어가지 구체적 내용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내용,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할 때 항상 머릿속에는 정비계획 가지고 구역 지정하지 기본계획으로 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장기계획이 기본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구별로 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비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 짜서 서울시장님 구역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란 말 나오려면 둘 중에 뭘 짜야 된다고? 정비계획 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8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제 정비기본계획 나오죠? 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짜, 이 객관식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이게 숫자를 보면. 그죠? 왜? 정비계획 이놈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법조문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고 싶어서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도 못 내는 거야, 얘는. 얘는 쿨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래서 얘를 많이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비기본계획 누가 짜냐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이라고만 됐죠. 군수는 나오지도 않지. 넌 관할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저 뭐 10년 단위 이런 것들은 막 기본적으로 딱 해놔야죠. 다만 도지사가 잘 보세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 50만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짜라. 50만 명이 안 되는 시에서는 도지사가 안 짜도 된다 그러면 짤 필요는 없다. 반대로 도지사 짜라 하면 짜면 된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요 문장 하나에서 얘가 통째로 등장을 하면 적어도 2개 이상 지문은 등장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은 딱 머릿속에 자, 몇 년 단위로? 10년. 그리고 몇 년마다 손보라? 5년. 입으로 계속 두드려야 돼요. 너무 쉬운 것 같아도. 너무 쉬운 것 같아도. 문제는 이때는 쉽지만 우리가 저 멀리 가 있을 때 지난 과거 돌아보면 또 기억 안 나잖아. 그죠? 국토법 개발법 내용이 그렇게 쉬웠던 것마저도 좀 이따 가면 또 이렇게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좋은 건 입에 딱 붙어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올 때 그러고 찍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짜냐 했더니 특별시장이 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님이라고 해놓고 의무적으로 짜는데 인구가 얼마 이상일 때만 그 얘기거든 사실은. 얘들은 정비기본계획을 관할구역 안에서 10년 단위로 짜야 되는데 자 50만 넘는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짜도 되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짤 때는 도지사가 짜라고 했으니까 짰겠지. 그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됩니다. 그럴 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정비기본계획 짰다면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을까? 승인. 이렇게. 얘들은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짰더라도 얘네들이 짜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이걸 낱개로 풀어서 말하거든. 지문을.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의 정비기본계획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필요 없다.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죠? 보고해야 된다니까요. 누구한테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요거 딱 해놓고. 뭐 도지사가 짠다, 뭐 군수가 짠다, 그래서 틀리게 하지는 조금 유치찬해서 안 할 것 같고, 그런 적은 없으니까. 자, 정비기본계획 내용이죠, 내용. 당연히 참 무시한 놈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쭉 나와놓고 여러분요 시옷을 한번 보세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이에요, 예정구역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서울시에서 짜놓는 정비기본계획 보면 정비구역을 알 수 있다고, 예정구역을 알 수 있다고. 예정구역. 그죠? 예정구역이라고 해요. 이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 해놓고 저 두 개 중요한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단 말 나왔죠? 그래 됐잖아, 지금. 기본계획을 짤 때 각 구별로 어디가 지정될지 예정구역을 지정한다며요. 그 예정구역별로 언제까지 정비계획 짜라고 그 시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보고도 왜 대답을.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돼, 안 돼요? 돼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짜라 했는데, 그때까지 안 짜면 주민들이 가서 짜달라고 제안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건축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밀도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 자, 그러면 얘하고 또 우리가 또, 자, 정비계획 아닙니까? 그죠? 얘가 정비계획. 어디 갔어? 자, 정비계획. 자, 얘는 정비계획이죠? 요겁니다. 좀 전에 나온 거 정비 기본계획. 봐봐요. 드디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면적이란 말 나오죠? 정비사업의 구체적 명칭이나 정비구역의 면적, 구역, 면적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으로 담을 수 있나요? 그러죠? 저걸 내는 거예요.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기본계획에는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들어가도 구체적인 정비계획, 정비구역이란 말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정비계획의 내용이에요. 이런 걸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익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미음을 보세요. 건축물의 주 용도란 말 나오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정비계획 짤 때 구역 안에 뭘 지을까? 건폐율은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얼마나 할까? 이 내용은 정비계획에 담을 내용이죠. 아까 기본계획에는 밀도에 관한 계획이라고 추상적 개념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건폐율은 55%, 용적률 280%, 높이는 얼마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정비계획에.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대책이죠. 얘는 아까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환장합니다. 주거 안정대책은 어디 들어갈까? 기본계획. 주거대책은 정비계획. 자, 이게 2달 전에도 해서 환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근데 막상 다 내가 또 잊어먹었잖아요. 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은데 지난 2달 전보다는 좀 낫잖아요? 들었던 것 같고 왠지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하나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봐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비계획이 아니고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다시 한번 볼게요. 정비기본계획을 보니까 앞에 보면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기간 이런 말은 들어가도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면적 이런 구체적 내용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정구역이란 말 나왔잖아요. 정비구역이 아니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며요. 서울시에서 짜지는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보면 각 구별로 예정구역별로 언제까지 정비계획 짰는지 그 시기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무슨 계획 짤 때?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밀도에 관한 계획이지 주 용도는 뭘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는 얼마 이것은 정비계획.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구체적인 주거대책은 정비계획. 주거 안정은 얼마나 시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추상적인 안정대책, 구체적인 주거대책은 정비계획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반복해서 같이 봐놔야 되지. 여러분 예를 10번을 보고 쭉 가다가 저 뒤에 정비계획 또 보죠.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공부를 할 때 정비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몇 년? 10년 뒤를 내다본다 생각하면 좀 와닿아 사실은. 그러니까 10년 뒤를 내다보는 거니까 구체적인 정비구역이나 면적 이런 거 뭐 건폐율 55%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구역이나 그 다음에 밀도에 관한 계획, 뭐 세자 주거 안정 이런 추상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기본 계획 짤 때 뭐 참 이런 것들까지 다 절차 한번 볼게요. 절차. 정비 기본 계획 짤 때 또 이런 걸 참 우리가 또 이거 뭐 엄청나게 써먹거든. 감정평가사. 이 도시정비법이요.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주택관리사 있죠. 아파트 소장 시험하고 중개사하고 중복되는 게 바로 이 법이에요. 이게 셋 다 공통으로 내는 법이에요. 근데 제가 셋 다 비교를 해보면 중개사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응시원년 선생님 훨씬 많아서 그런지 제일 어려워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것도 보면 되게 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중개사는 정말 아주 레벨 참 왜 그렇게 어렵게 내는지 몰라. 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며칠 이상 주민공람? 그럼 이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며칠 이상? 14. 이거 정비계획 짤 때는 주민공람 며칠 이상? 이거 14. 둘 중에 어디가 진짜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때. 우와, 중요하지. 그죠? 그 더블. 30일 이상. 그렇지. 얘기하는 거 좀 기억나네. 저런 걸 써먹어요. 저런 걸. 그 다음 주민들의 의견 들었으니까 지방의회 의견 다 듣고. 그죠?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똑같은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참 이런 우리가 지난주에 면감소 비증감 뭐 그런 거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외워놨는데 어디서 등장 안 했는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 그죠? 면감소 비증감 100분의 10 그죠? 그 뭐 어디 있어? 경미인데 경미는 온 천지에 매주 경미가 나와요. 지금도 경미한 변경 아니야. 경미 싫어. 개발 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 있죠.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데 그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고 이렇게. 자,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런 말 나오죠. 기반 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면적을 10% 미만에서 축소하는 그런 기본계획 변경하거나 사업 계획 기간을 뭐 할 때는 단축을 한다. 이렇게. 이런 지문을 내고 여기서는 통째로 이걸 외우라가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요. 사업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절차를 다 거쳐서 뭐 생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요. 그런 지문을 나오면 생략하는 걸 갖다가 냅니다. 그래서 뭐 5%로 바꾸고 그러진 않거든요. 시험 낼 때. 이거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변경은 관련 부처 협의, 심의 이런 걸 거칠 필요도 없이 바꿀 수도 있다. 정비기본이 짰다 하더라도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가 거치지만 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면적 10% 범위에서 못할 때는 줄이고자 할 때는 뭐 협의심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생략 사유 한번 살짝 보고 그 다음 3번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에게 뭘 받고 아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데 대도시 시장이 기본계획 짰을 때 도지사 승인받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내거든 사실은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기본계획 짰을 때 도지사 승인 받으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승인 전에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하라. 다음에 경미한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 또 안 받고 할 수 있다. 또 경미가 나와요.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해도 괜찮고. 자, 그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고시 다 해서 일반 열람시키는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자체 국가가 짤 때 일반에게 고시 열람할 필요 없다면 다 틀린 거 알죠? 고시하고 다 열람시켜야 돼요. 주민들이 없는 행정계획은 말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뭐까지 하라고. 보고 또. 누구한테 가서 보고.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내질 않거든.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보고 이렇게 내질 않아요.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다. 국토교통부 보고하라. 대도시장이 짰다.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라.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짰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보면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라고 됐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뭐 서울시장한테 보고하고 뭐 이렇게 쏙 장난쳐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본계획, 아까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짜라고? 10년. 그러면서 정비기본계획 열람해 보면 각 구별 정비구역, 예정구역 있지, 예정구역.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 포함하라. 정비계획 짜야지, 이제.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또 이거 누가 짜냐, 이 말이야. 이게 또 복잡하거든, 사실은. 자, 한번 볼까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 또는 군수라고 돼 있죠. 누구까지 나와요? 군수. 아까 이건 군수 안 나왔지? 광역시 군수는 또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한대잖아요. 얘들을 가르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면 정비구역은 군수도 지정할 수 있네요? 이거 됐잖아요. 지금 합쳐서 이거 뭐라고 써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군수인데 광역시 군수는 지정해요? 못해요? 못한다. 넌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자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는 건 맞는데 지정권자 누구냐? 얘들이라는 얘기. 야, 이게 지금 뭐라고 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시장 나왔죠? 광역시장 나왔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이때 군수래도 얘들이 이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군수까지인데 군수래도 광역시 군수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야는 지정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특별시에서는 구청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광역시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다고. 걔들은 구역 지정 못한다는 얘기지.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럼 구청장들은 뭐하냐? 동그라미 이번에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있죠? 야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해서 특별시 광역시에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중개업자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맞지요 여러분? 손님한테 설득해서 차에 태우고 아파트 구경하러 이리 돌고 저리 돌아야 할 판에 확 올라오네 갑자기. 여러분 지금 확 올라오죠 지금.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대신.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자 한번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 서울시에서는 인천시에서는 정비계획을 누가 짠다는 거예요? 얘들 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직접 뭐하여? 입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겨? 신청하는 거. 이렇게. 그 지정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 구청장하고 군수 있잖아요? 얘들을 구청장 등이라고 그러지. 그죠? 얘들이 뭘 짜서? 정비계획 위반하잖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야들이 지정하고 나머지 이 얘네들은 직접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래서 얘가 기출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